정에 문제가 있다는 부분은 저희들이 수정을 했습니다. 예. 그 논문 표절을 했다는 이유로 해고했던 기자가 있었는데 대법원에서 복직 판결이 난 거는 기억하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해고 결정하셨습니까? 이거는 물론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인사위원회 본인은 결정하고 관여를 안 했다는 취지의 말씀인가요? 제가 이제 최종적으로는 결재를 하죠. 예. 근데 이 논문 표절 보도가 5년이나 지난 보도를 문제 삼아서 해고를 한 것 알고 계시죠? 그리고 논문 표절 보도에 반론이 없었다, 취재가 부족했다라는 이유로 해고했던 것도 기억하고 계십니까? 이 논문 표절 보도는 그 당시 이제 안철수 후보가 2012년에 굉장히 지지도가 높았던 상황에서 MBC가 보도했던 굉장히 큰 사안입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선거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사안인데, 그 당시에 문제가 있었다고. 5년이나 지난 뒤에 자, 우리 관련위원회를 열어서 박정훈 의원님, 지금 이 논문 표절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 대법원에서 이게 무효 판결 난 건 알고 계시죠? 송영훈 국장께서 이 문제를 직접 조사하고 다루셨기 때문에. 예, 제가 그건 나중에 여쭤볼게요. 예, 네. 지금 참고인께서 대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어쨌든 그 해고 결정이 무효가 잘못됐다는 나왔고요. 해고 무효가 나와서 저희들이 해고 무효 판결을 받아들이고, 지금 김재철, 이진숙 체제에서는 해고. 그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제가 8명을 물어보는 것만 말씀하세요. 위원장님 해고자들을 개질을 해주십시오. 해고 무효가 나와도 안 받아들였거든요. 저희는 네, 1심에서 바로 받아들였습니다. 참고인은 네. 잠깐 세우세요. 참고인은 위원회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예. 네. 마치 본인이 사장으로 있을 때 해고 행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것처럼 말씀을 하셔서 가장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언론계에서도 정말 이해하기가 어려운 결정이었던 해고 결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2021년에 물론 참고인께서 사장을 할 때는 아니지만, 그때 MBC의 양모 기자가 경찰을 사칭해서 당시에 MBC에 엄청난 그 보도 이미지에 타격을 주고 그래서 벌금형까지 대법원에서 확정을 받은 사건 기억하십니까? 네, 비슷한. 양모 기억이 기자인데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네, 기억이 예.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양모 기자가 제1노조 소속인 건 알고 계시죠? 예, 아마. 예. 어떤 조치가 이루어졌습니까, 당시에? 그 당시 징계가 있었을 겁니다. 예, 징계가 있었는데 그 논문 표절 보도, 반론과 공정하게 보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한 것과 비춰볼 때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 정직 징계가 나온 걸로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는데요. 정직도 굉장히 큰 징계죠. 예. 정직도 큰 징계지만 해고라는 근로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해고라는 조치에 비해서는 상당히 그래도 관용이 베풀어진 MBC의 명예에 엄청난 이건 타격을 준 보도였습니다. 알고 계시죠? 경찰을 사칭해서 기자가 했던 것. 물론 그 사안이 중했기 때문에 정직이라는 큰 징계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현재 불공정 행위 혐의로 지금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계시죠? 어떤 말씀이신가요? 불공정 행위라는 것이. 부당 노동 행위요. 예. 부당 노동 행위. 예,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 아직 1심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공소장을 보니까 물론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이 공소장이 확정적인 사실이 아니라 검찰이 기소한 내용, 그러니까 죄가 있다고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구한 내용이라는 걸 전제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 12월 7일에 사장으로 취임을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예. 사장으로 선임이 됐죠, 그때. 예. 근데 1노조 소속, 그 당시 3노조 소속, B노조원 소속, 그리고 이런 간부들을 일괄 면직했던 것 기억하고 계십니까? 면직이라는 게, 그러니까 보직에서. 예. 예. 보직에서. 면보직이요. 면보직. 예. 그 당시에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그 이전의 MBC의 보도의 상황이라는 것은 대단한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걸 어떤 기준으로 판단을 하시는 겁니까? 국민들의 어떤 그 신뢰도가 어떤 국민요? 굉장히 낮았고요. 어떤 국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 가지 그 지수에서 다 나타납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그건 시청자. 자의적인 본인의 자기적인 게 참고인의 아니에요. 판단이시죠. 자, 어디 우리 의원님. 어떻게
남이 한 거는 다 제가- 부당노동행위고 본인이 한 건 다 정의구현입니까? 의원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객관적인 지수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어떤 근거로 그 면보직을 모든 간부들에 대해서 면보직을 한 겁니까? 그것도 다음 날 하셨어요. 취임한 다음 예, 날. 그거는 그 당시에 저희들은 그 많은 문제 있는 보도들을 했다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노조 소속 그 노조원들이나 노조의 활동에 참여하지 않았던 기자들을 한직으로 발령낸 사실이 있습니까? 그 제가 뭐 그 보도국에서 그 일선 기자들의 인사 발령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예, 관여하거나 하지 알겠습니다.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잠깐 끊어주시고요. 문호철 참고인 나와 계십니까? 예, 지금 들으신 대로 최승호 참고인께서 그 본인이 볼 때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전부 다 노조원 아닌 사람들을 면보직했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는데 동의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할 수가 없고요.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징계와 해고에 대해서 그러면 과연 지난 최승호 시절과 박성재 시절의 보도에 대해서 어떤 징계가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총선 당시 그 당시에 자유한국당 비례위성정당 전화번호가 같다고 하는 그런 오보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게 그 당시 그 총선 전국에 사실 확인을 해야 될, 철저히 확인하고 민감해야 될 그런 사안인데 거기에 대해서 오보한 기자에 대해서는 조사 징계가 없었습니다. 조사를 안 한 징계 안 한 이유가 뭐라고 조사도 생각하십니까? 징계도 없었고 그 기자는 역시 언론노조원이기도 한데 어쨌든 그 당시 그 보도가 당시에 그 여당이었던 민주당의 우호적인 보도라고 아마 판단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은 보시기에는 언론 노조 소속의 기자의 문제였기 때문에 징계나 처벌이 없었다고 판단하고 계시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민노총 언론노조원이면 아무래도 무죄, 그리고 비언론노조원이면은 유죄, 이런 것이 지난 7년 동안의 통상적인 분위기였습니다. 보도국장을 지내셨죠? 네. 그 이후에 최승호 사장 체제가 들어선 뒤에 어떤 탄압이 가해졌다고 본인 판단하십니까? 일단 저 같은 경우는 그 보도국장으로 재직하다가 12월 8일 당일 보도국장이 원래 모든 보도국의 뉴스 편집을 총괄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기자협회장, MBC 기자협회장이 보도국장실을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하는 말이 지금 사장과 노조가 사장이 그날 취임한 날인데 사장과 노조가 협정을 맺었기 때문에 그 협정 맺은 것을 뉴스데스크에 보도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 기자협회장은 어떤 당시의 뉴스데스크 그리고 또 뉴스 보도국과 관련된 어떤 보직도 갖고 있지 않았던 자인데 그것을 보도국장에게 와서 강압적으로 보도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이 비록 사장 취임이라고 하는 게 최승호 취임이라고 하는 것이 뉴스기 때문에 단신 처리는 해줄 수 있다. 그러나 예. 그 부분에도 보도 리포트는 할 수 없다라고 했더니 그날 당일 바로 오후에 보도국장을 면보직하고 자기들이 바라는 기자를 시켜서 알겠습니다. 예. 결론적으로 보면 최승호 사장 체제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갑작스럽게 들어섰게 됐고 그 뒤에 여러 가지 부당노동 행위가 벌어지면서 법원의 판단과 그리고 검찰의 기소로 이어졌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이게 MBC가 노영방송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근거라고 많은 국민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MBC가 가장 잘 나가는 방송이고 흑자도 내고 있는 방송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 일부 동의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MBC가 우리 사회의 어두운 곳을 또 밝히고 취재해서 새로운 권력의 비판을 했던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다만 상당수 국민들이 지나친 정파성 때문에 MBC의 보도를 신뢰하지 않고 있고 그리고 마치 지지율이 높으면 특정 대선 후보가 무조건 깨끗하다는 논리와 비슷하게 그런 식의 논리로 MBC의 지금 편향성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진숙 후보자님 취임하시면 MBC 정상화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 주실 거죠? 제가 직접적으로 MBC를 어떻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대한민국의 공영방송들이 공익성과 공영성을 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우리 국민들이 MBC만 보면 세상 돌아가는 걸 제대로 알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